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변하는 관계에 대한 이름을 좀 붙여볼 건데요. 변하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비례와 그리고 이따 배울 반비례. 정비례는 말 그대로 그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 값도 2배, 3배, 4배 똑같이 변하는 것을 그대로 간다고 해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비례고요. 이때 x가 기준이기 때문에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는 특별히 이렇게 y는 ax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는 0이 아니고요. 이게 x에 대한 1차 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a는 아마 상수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시속 30km로 다녔을 때 이 x 시간만큼 달렸으면 이 거리를 y km라고 할 때 이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 시간만큼, 그러니까 1시간만큼 달리면 y 거리만큼 30km가 되고요. 또 2시간을 달리게 되면 60km가 되고 3시간을 달리게 되면 90k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y값도 마찬가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본 것처럼 x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값도 동일하게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y는 30x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위에서 살펴본 일반화된 모습 y는 ax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 이거를 다른 말로 나타내면 이렇게 y가 x에 정비례할 때 x분의 y 값은 일정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x와 y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x분의 y는 항상 a, 그래서 a는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 y는 ex라는 식이 있다면 이것을 표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상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 이 x 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실수의 체계를 배우면서 수직선의 모든 점들은 다 실수에 대응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실수에 대응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정수 정도로만 뽑아서 이제 한번 표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각각의 이런 순서상들을 가지고 그래프에 그린다고 하면 지금 첫 번째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지금 여기서 보면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본 것은 순서상을 좌표로 할 때이고 또 x의 값의 간격을 더 좁게 한다. 더 x의 값의 범위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하면 이렇게 점으로 찍힐 거고요.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수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경우에는 이 모든 x값에 각각에 해당하는 점들이 다 수없이 찍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a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의 성질은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a가 0보다 클 때 이때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는 사분면은 당연히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여기 1사분면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죠? 플러스인 곳이 기준이 되어서 1, 2, 3, 4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1사분면과 또 여기 제3, 4분면이 지나는 4분면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x가 마이너스이고 y가 플러스인 2, 4분면 그리고 4, 4분면을 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x와 y에 대한 증가와 감소 상태는 x의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커진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겠죠. x의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해서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도 커진다. y의 값도 커진다. x가 커지고 동시에 y 값도 커지는 거. 그렇게 이것이 증가 감소 상태가 되고요. x의 값이 커지면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반대로 y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 x의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값은 작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비례 관계에서 x의 값의 범위는 수 전체로 생각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1인 경우가 있고 a가 3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니까 x가 1일 때 y도 1이겠죠. 그리고 뭐 x가 2일 때 y도 2, x가 3일 때 y도 3. 반면에 a가 3인 경우 y는 3x니까 x가 1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6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게 된다면 1,1, 2,2쯤 될 거고 3,3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또 반면에 여기에서는 1,3, 2,6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3, 하면 또 이만큼 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건 좀 더 누운 것처럼 여긴 더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돼서 x축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볼 것은 반비례예요. 자, 반비례는 아까 배웠던 정비례와 반대 개념인데요. 반비례는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아까는 정비례 때는 2배, 3배, 4배 같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비례 관계일 때는 이것이 역수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점점 더 작아지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x가 분모 자리에 가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거리가 24km인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일정하게 달릴 때 자전거 속력을 x km/h 그러니까 시속 xkm라고 하고 그리고 달린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속력이 1일 때는 24시간만큼이 걸리는데 속력이 만약에 2배가 돼요? 그러면 이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겠죠. 마찬가지 3배로 속력이 더 빨라지면 걸리는 시간도 그거의 3분의 1배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와 y 사이, 속력과 달린 시간의 사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2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시를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같은 온도에서 이제 부피, 기체의 부피 y 세제곱 센티미터는 압력 x 기압에 반비례한다. 이때 어떤 기체의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압력은 4기압이라면 이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x와 y 사이 관계식은 지금 반비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a 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a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정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준 대로 어떤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압력이 4기압이니까 x자리에 압력 자리에 4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부피 여기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를 했으니까 y 자리에는 20을 대입하면 20은 4분의 a 그래서 a는 80이라는 상수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80 이렇게 우리가 구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이 부피 자리
그러니까 y 자리에 16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6은 x분의 80이니까 x는 5구나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 y는 x분의 6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몇 개의 점들을 지금 구성해 놓은 거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는 몇 개의 점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순서상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본 이 순서상을 가지고 좌표로 해서 그릴 때는 이렇게 점이 찍히고요. 또 만약에 이 x의 간격을 조금 더 좁게 해서 뭐 x가 마이너스 5라든지 마이너스 4라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또 유리수들 그런 것으로 간격을 좁게 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점이 찍히겠고, 그리고 이 x의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수 전체가 될 때는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0이 아닌 수라고 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 이 x가 분모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겠죠? 분모에는 수학에서 분모에는 0이 가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수는 정의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x의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좌표축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지요.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점점 이 x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지면서 절대 또 붙진 않고 한없이 가까이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y가 점점 커질수록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그렇다고 0에 해당하진 않지만 x의 좌표가 0, 콤마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쌍 이렇게 서로 대칭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면 이것은 지난 y는 ax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x의 부호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x와 y의 부호는 항상 세트로 이렇게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인 1사분면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제3사분면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a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요? a가 마이너스니까 x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 y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x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가 되니까 서로 부호가 지금 반대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x가 y일 때 플러스인 제2사분면 그리고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인 제4사분면이 지나는 4분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각 4분면에서 여기는 x의 값이 커지면 y는 점점 지금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죠? y의 값은 작아져요.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은 작아지는 반면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의 값이 커지면 x의 값이 이렇게 커지면 y의 값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계속 y가 음수였다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y의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통 반비례 관계의 y는 x분의 a 그래프에서 x의 값을 보면 0이 아닌 수 전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자, 이거는 위에 그래프를 좀 한번 보면서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좌표 평면을 제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프에 실제 그려져 있는 것은 y가 x분의 6일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y는
x분의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일 것이고 x가 2일 때 y는 2분의 1, x가 3일 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이걸 그래프에서 실제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1,1을 지나니까 여기 찍힐 거고요. 2,2분의 1을 지나니까 2,2분의 1, 3,3분의 1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1보다 작은 거 한 번 더 찍어볼게요.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y는 2가 될 거고 x가 3분의 1일 때 y는 3이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1일 때는 한 2쯤 3분의 1일 때는 한 3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정말 근접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볼 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y가 x분의 6이었을 때와 x분의 1이었을 때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더 축에 붙고 안 붙고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지금 보이는 거죠. a의 값이 작아질수록 원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a의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겠지요. 자, 이것이 방금 우리가 봤던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에서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정비례 관계와 또 반비례 관계 각각의 그래프에서 그 위에 있는 점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점일 때 혹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점일 때 각각의 시계, 그래프의 시계에다가 그 점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x의 자리는 m을 대입하고 y의 자리에는 n을 대입하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비례 관계이든 반비례 관계이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 2,4가 정비례 관계 y는 2x 위의 그래프 위의 점이라면 그러면 y는 2x 자리에 x는 2, y는 4를 대입하면 실제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4는 2 곱하기 2이다 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점 4,2가 y는 x분의 8의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하면 이 x 자리에 4, y 자리 2를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경우와 또 한없이 좌표축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빡 뻗어나가는 이 매끄러운 곡선의 경우 이 경우에는 각각 y는 ax, y는 x분의 a 이렇게 식을 놓아서 이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라고 식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2,6을 지나다고 했기 때문에 2와 6을 각각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므로 a는 3이라는 값을 구해서 y는 3x라고 직선의 이 그래프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반비례 관계일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프가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얻어서 y는 x분의 a라고 먼저 식을 놓고 나서 이 점 5,2를 지나기 때문에 5와 2를 각각의 자리에 대입하면 2는 5분의 a 그래서 a는 10이라고 우리가 구해서 이 y는 10분의 x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밑에 달려있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